수술이라는 것은 우리 근골격의 균형을 깨뜨리는 거예요. 항호르몬제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뼈가 약해져요. 일단은 근골격에서는 첫 번째가 암 치료하는 동안에 근육통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개 이제 근골격계라고 하죠. 뼈하고 이런 부분들. 잘 오는 경우는 대개 이제 수술 끝나고 오는 경우에는 어느 한 장기 부분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만큼을 장기 드러내게 돼요. 그럼 우리는 대칭해서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주 사소하게 조그만 덩어리로 드러내서 대칭이 얼마나 깨지겠느냐 하는데 우리 몸에서는 정말 아주 예민해요. 말이 그래요. 우리가 발가락에 상처가 나면은 두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는 발가락에 왔는데 왜 두통이 오느냐? 발가락에 상처가 나면서 발가락 주변에 있는 근육이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달라지는 움직임이 머리 끝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두피에 있는 근육들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두통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수술이라는 것은 우리 근골격의 균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올 수가 있고 항암을 하거나 또 우리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전립선암이라든지 항호르몬제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뼈가 약해져요. 뼈가 약해지면 이게 이제 관절염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골절도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암 환자들은 근골격계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오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겠는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균형이 깨지고 어쨌든 뼈가 약해지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일단은 근골격에서는 첫 번째가 근력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 봐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되게 이런 분들이 관절까지 약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걷는다든지 아니면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어렵잖아요. 또 우리 운동하신 분들이 되게 암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면은 어디엔가 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올라가고 좀 경사진 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해야 운동하는 기분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지를 못하는데 가능한 한 걷는 운동을 해서 오히려 통증을 완화될 수 있으면 좋은데 걷는 것을 좀 하기도 어려운 환자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내에서 하는 사이클이라든지 또 아니면 수영이라든지 정 어렵고 지금 항암을 하고 있는 이런 환자들이 한다면 기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저는 그래요. 우리 환자들한테 정 힘들면 침대에서 뒹굴기라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그런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근육을 강화를 시켜줘서 그러는 동안에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관절에 대한 부분들은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을 써야 되겠지만 관절을 보호하는 것은 가능한 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자기만의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를 해요. 특히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나오거든요. 이게 만성 통증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이 통증에 대한 통증이 있었을 때 원인이 있었을 때 이 통증이 머리에 계속 자극이 돼서 머리에서 이 통증에 대해서 자극이 없어도 통증으로 인식하게 돼버리는 게 만성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만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원인이 있던 부위에서 신호가 가는 부분을 차단시켜주는 이런 치료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또 통증에는 그 수면도 관여를 해요. 우리가 잠을 잘못 자면은 평소에 아프지 않던 사람들도 여러 가지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가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하잖아요. 그런데 잠을 잘못 자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런 통증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게 같이 얹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근육이나 이런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약물을 써야 되는 거죠. 약물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쓰는 약물은 가능한 한 약물 중에서 면역을 떨치지 않는 약물들을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엔사이드라고 하는 약제들이 있거든요. 진통제, 일반적인 뭐 브루펜이라든지 뭐 디클로페나 뭐 이런 약제들은 되게 엔사이드라고 돼 있는 이런 약제들은 진통 효과는 좋지만 이 면역을 억제를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약제들은 쓰지 않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가 비마약성으로 일반적으로 권하는 약제들은 대개 이제 타이레놀이나 아니면은 트라마돌 계통의 약을 환자한테 권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마약성 있는 그런 약제들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마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 정말 견딜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마약성 진통제는 우리가 나중에 중독이라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암 환자들은 중독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중독은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약제들은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또 같이 가지고 있어요. 뭐 식욕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오심구토 증상이 많이 나오고, 변비가 심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약으로 아닌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도움을 주면 약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육이나 관절에 대한 통증 문제는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저는 항상 이런 부분 정보를 많이 알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이걸 들어서 뭐 여기에 오는 강의를 듣고 해당되는 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쭉 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부분 만들어지는, 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이 만들어지고 나면 내 스스로 치료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한 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틀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